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각, 규산염 광물을 배웠다면 오늘은 생명체,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 구성 물질 일단 먼저 알아볼게요. 생명체는 제일 많은 게 일단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 마지막 지질 순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줄임말로 하면 물단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소 자체는 지난주에 다 살펴를 봤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체 구성 물질은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비탄소화합물,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들 볼 수 있고요. 얘네들을 다른 말로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 얘네들은 다른 말로 유기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단하게 배웠었죠. 일단 비탄소화물은 두 가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물과 무기염류 이렇게 있어요. 일단 물의 특징부터 보도록 하자. 물은 가장 많아요. 생명체의 구성물질 중 가장 많음 이게 특징이에요. 가장 많다. 그리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체온 유지. 왜냐?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가장 많다 체온 유지에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기염료는 생리작용을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기염료는 종류가 많아요. 종류는 이제 학교 따라 다르니까 한번 수업 때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수업 때 추가 확인. 왜냐하면 다 외우기 헷갈리니까 그런 거예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인, 염소, 아이오딘 등등등등 이런 애들은 다 쓰는 건데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배우거나 혹은 안 배운다 그러면 좀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탄소화물 오늘 중요한 내용은 여기가 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기물이니까 탄소화물이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탄소는 다양한 탄소화물을 만들 수 있다. 여러 특징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단 종류 탄소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핵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구성 원소부터 볼게요. 구성 원소 탄소, 수소, 산소.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질 같은 경우는 인지질은 P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까지도 추가된 게 특징. 자, 그 다음에 단백질 CHO에 N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 따라서 플러스 S, 한까지도 있는 게 특징이에요. 핵산 같은 경우는 CHON에다가 P 이렇게 다섯 가지 물질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볼게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내용이 어떤 게 나왔을 때 내용이냐? 주요 에너지원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탄수화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게 있냐?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백질. 이것도 일단 에너지원으로는 쓰는데 주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그걸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는 주로 뭐냐? 생명체 주요 구성 물질이에요. 생명체 주요 구성 물질 혹은 생리작용 두 가지 특징.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얘네 예시는 뭐가 있냐면은 이것저것 다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육, 뼈, 사람 몸은 다 단백질이에요. 심지어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 머리카락, 아니 살덩어리만 단백질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항체. 그렇기 때문에 생리작용 역시도 단백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 역시도 에너지원으로 써요. 하지만 밥이 제일 중요하죠.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특징은 얘네는 세포막 주성분으로 씁니다. 중성지방과 인지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가 특징인 게 지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는 얘네는 유전 정보 관련한 거는 핵산입니다. 유전 정보 저장하는 게가 있고 전달하는 친구가 있고요. 추가로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한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드는데 핵산이 필요해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저장하는 애가 DNA, 전달하는 애가 RNA, 그리고 단백질 합성 관여엔 둘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류 오늘 6가지인데 이 중에서 주로 이제 비탄수화물은 이 2가지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 4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체라는 용어가 나타났어요. 이거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화합물의 구성 기본 단위인 저분자 화합물. 용어가 2가지가 새로 나왔어요. 고분자 화합물, 기본 단위, 저분자 화합물 이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은 저분자 화합물이 단위체가 되는 거죠. 분자가 조금 모여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뭉쳐요. 뭉치면 어떻게 되냐? 고분자 화합물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합체라고 부릅니다. 단위체들이 모여서 중합체,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네들 모이는 게 단위체들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단위체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다양한 연결 방식도 있습니다. 단위체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합체가 될 때 다양한 탄소 화합물을 이룰 수 있을 거고요. 애초에 단위체부터가 굉장히 다양한데 탄소화합물도 다양한데 그 다양한 탄소화합물로서 다양한 단위체가 나왔고 그럼 그 다양한 단위체로부터 다양한 중합체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도 나오고요. 복잡한 생명 현상에 모두 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애초에 다양한 탄소화합물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다양한 단위체, 단위체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병행되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중합체를 이룬다. 따라서 복잡한 생명 현상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체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단위체 포도당이 있고요. 아미노산이 있고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보도록 할게요. 포도당이 모이면은 탄수화물이 됩니다.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이 되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이면 핵산이 돼요. 우리 아까 지질도 배웠잖아요. 지질은 따로 안 배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인 포도당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입니다. 첫 번째 내용,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 여기서 바로 간단하게 넘어가고 보고 넘어갈게요. 바로 단백질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마지막 다당류 이렇게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 당이 1개 있냐, 당이 2개 있냐, 당이 여러 개 있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일단 뭐야? 단당류 그 자체가 단위체인 포도당이에요. 이거 당 하나. 즉 포도당과 과당이 둘 중에 하나는 단당류. 즉 이거 자체가 단위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당류, 당 2개가 모인 거예요. 종류는 2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엿당, 포도당과 포도당 합쳐진 게 엿당입니다. 자, 그리고 설탕, 포도당과 과당이 모인 게 설탕입니다.
과당 플러스 과당은 뭔가요? 일단은 굳이 더 나오지 않아요, 책에. 자, 그 다음에 다당류. 여러 개인 거죠? 이거는 종류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아까 쓰던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무엇이다? 다당류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부터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중요해요. 단백질은 조금 더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 시작합시다. 자, 일단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였냐면은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예요. 와, 단위체부터가 20가지야? 그러면은 단백질은 얼마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조합 얘기가 결론이 나요. 따라서 머리카락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아미노산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볼게요. 가운데 탄소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요, N이 이렇게 있고, N은 결합 3개하고 뭐 비공유전자쌍 한 쌍 있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왼쪽에 있는 이 N2를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는 C, O, OH 각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카복실기라고 해요. 좌측과 우측에 따로따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요? 다른 색깔 쓸 게 없군요.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아래쪽에 H, 이거 수소 하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R, 위쪽에 R, 이게 달려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얘가 이제 곁사슬이라고 하는 건데 나머지는 고정이에요. 좌측 아미노기 고정, 카복실기 고정, 수소 고정인데 이 곁사슬이 20가지가 돼서 아미노산이 20종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위체가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따라서 아미노산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CHON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곁사슬에 따라 S 추가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S가 있는 곁사슬이 있다면 이건 학교에서 그걸 이름을 따로 배운다면은 그건 확실히 적어두길 바랍니다. 요 추가 학교에 따라서 추가해서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아미노산이 뭐 뭉쳐가지고 뭐가 됐대. 그런 다음에 단백질이 더 뭉쳐서 됐다.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볼게요. 아미노산을 이제 간략하게 A라고 그릴 겁니다. 얘를 이제 A라고 생각하고 시작할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정의를 봅시다. 아미노산이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 시 물이 한 개 빠지며 물 한 개가 빠지며 형성되는 결합. 탈수축합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용어까지는 일단 몰라도 되고요.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랑 여기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 두 부분 있죠? 이 두 부분이 서로 만날 때 빠지는 부분입니다. A랑 A가 결합하면은 지금 서로 결합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날아가서 H2O가 빠져나가고요. 그러면은 둘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H2O는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죠? C는 결합 한 개 하면 되고 N도 결합 한 개 딱 하면 되니까 둘이서 결합하겠다, 공유 결합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때 물은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쪽에서 카복실기에서 OH, 아미노기에서 H는 빠져나가서 H2O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A가 몇 개 있냐? A가 100개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를 할 것이냐? 펩타이드 결합 수는 빠진 물수예요. 빠진 H2O 수랑 똑같아요. 이게 몇 개냐? 좀 더 작은 숫자로 해볼까요? A가 4개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은 연결된 부위는 몇 개요? 3부입니다. 즉, 한 개 빠진 거예요. 100-1 해서 99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개면 99개입니다. 빼기 1만 해주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 아미노산 개수 따라서 물 몇 개씩 빠지고 결합 몇 개 하는 건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단백질 형성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요. 어떻게? 폴리펩타이드 결합. 폴리펩타이드가 아니라 펩타이드 결합이죠. 펩타이드 결합 A가 A 여러 가지 아미노산 종류는 뭐 얘가 1번일 수도 있고 7번일 수도 있고 6번, 3번 뭐 여러 가지 단위체들이 모여서 합쳐졌어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했습니다. 이때 완성된 걸 뭐라 그러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진 길다란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1차 구조라고 해요. 폴리펩타이드 상태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미노산 배열이 돼서 폴리펩타이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뭐 2차 구조가 되어 있어요. 2차 구조 되는 거는 뭐냐? 반복적 접힘 꼬임. 그래서 수소결합합니다. 수소결합. 서로 자기들끼리 이 상태, 이 AA 상태가 이렇게 일렬로 보여줄게요. 이 상태가 자기가 알아서 한번 꼬인 상태를 2차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구조로 넘어가요. 자, 이때부터는 뭐라 그러냐면 이 상태부터를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부터를 이제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폴리펩타이드까지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꺾이거나 접혀 입체 구조 형성. 이때부터 입체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기능이 생겨요. 이때부터 3차 구조, 이때부터를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단백질이 형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더 나가면 이걸 4차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선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결합. 그러니까 또 뭐예요? 새로운 단백질이 된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단백질. 그러니까 4차까지 가든지 3차로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서 어쨌거나 이때부터는 다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이다. 3차랑 4차는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미노산이 묶여서 폴리펩타이드가 됐고 접히고 접혀서 단백질이 됐다. 그런 다음에 그 접힌 애들이 또 뭉쳐서 또 단백질 새로운 애들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3차일 때랑 4차일 때랑.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아미노산 종류 20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배열수 20번까지 다 쓸 건지 혹은 한 5개까지만 펩타이드 결합할 건지 그런 거고 배열 순서 몇 번을 순서 어떻게 넣을 건지 3, 1, 5, 7, 4, 1, 1, 3, 1, 6, 8, 11, 17, 6, 6, 6 이렇게 갈 건지 뭐 다 그거 다르죠? 거기다가 입체 구조도 달라요. 그러면 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능이 다 달라요. 기능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걸 뭐라 그러냐? 다양한 단백질과 다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기능.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단백질의 종류는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아까 한 거 뼈, 근육, 효소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뼈, 근육, 머리카락, 효소, 호르몬, 항체. 그래서 여기다 생리작용까지 다 한다.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더 볼 수 있는 거 적혈구 헤모글로빈 용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콜라겐 피부로서의 콜라겐
자, 근육의 마이오글로빈. 자, 그 다음에 거미줄로도 써요. 실크 단백질. 일단 이 네 가지는 필수고요. 더 나온다 그러면은 더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은 핵산이에요. 핵산의 역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핵산의 역할은 유전 정보의 저장, 전달, 단백질 합성, 관여. 합성을 직접 하는 거 아니고 합성에 관여합니다.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의 단위체를 뭐라 그러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한 개씩 있는 것. 이것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즉 보게 되면 요만큼을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상, 당, 염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뭐가 되냐? 핵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뉴클레오타이드가 DNA가 될 뉴클레오타이드, DNA가 될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요. RNA가 될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뉴클레오타이드가 8종류, 그 중에 각각 4개씩 종류가 있는 건데 DNA가 될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끼리만 서로 뭉쳐 있는 거고요. RNA가 될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끼리만 뭉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인산은 공통이에요. 둘 다 인산을 똑같은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이 달라요. 당이 뭐냐면 DNA가 될 친구는 디옥시리보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순서가 좀 여러분들 불편할 수도 있어요. 디옥시리보스를 뒤쪽에다 써놓고 어, DNA를 먼저 썼는데, 자, 리보스는 RNA가 될 뉴클레오타이드에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만약에 얘가 이게 예를 들어서 완성된 게 DNA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당들은 디옥시리보스 다 그런 거예요. 얘가 RNA다 그러면은 리보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가 이제 각각 4종류씩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리보스로 애초에 갈렸으니까 염기가 이제 각각 여기서 4가지라서 뉴클레오타이드가 4가지 총 8가지가 된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가지로 간단하게 볼게요. 명칭부터 보도록 합시다. 생긴 게 지금 달라요. 핵산입니다. 이 둘 다 핵산이에요. 얘는 뭐라 그러냐? DNA고요. 얘는 RNA예요. 그래서 볼게요. 둘 다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유전 정보 저장입니다. 그리고 얘는 유전 정보 전달이에요. 미리 좀 얘기를 해주자면 DNA가 원래 있었는데 그걸 RNA가 DNA 정보를 복사해서 배달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DNA가 일단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RNA는 그걸 전달해 주려고 움직이는 애예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은 어떻다? 공통이다. 둘 다 똑같은 종류로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당은 디옥시리보스다. RNA는 리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염기를 이제 4종류 볼게요. 염기가 A, T, G,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RNA는 A, U, G, C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이름이 각각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고요. 여기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세 종류나 똑같은데요? 근데 애초에 당에서 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네 종류, 총 8종류인 거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를 볼게요. 구조가 생긴 게 달라요. 얘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두 개의 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고요. RNA 같은 경우는 단일 가닥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유전 정보 전달에다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둘 다 단백질 합성 관여는 하는데 RNA가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그런 명칭인 것 같아요. DNA는 그 단백질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고 합성 과정에서 직접 쏘다니는 거는 RNA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RNA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끝났고요. DNA만 좀 볼게요. DNA는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데 마주보는 규칙이 있어요. 염기간 상보적 규칙.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인산당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요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염기가 달려 있어요. 양쪽에. 근데 이 마주보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골격은 인산과 당이고요. 염기 보호하는 거예요. 염기 보호. 안쪽은 염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보적 규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A랑 T랑 마주봐요. 그리고 G랑 C랑 마주보고요. 그러면 반대로 쓰면 어때요? T는 A고요. C는 G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A랑 T랑 마주보고 G랑 C랑 마주봅니다. 나중에 이제 RNA는 한 가닥 구조인데 이 단백질 합성 관여에서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보면은 A랑 U랑 마주보고요. G랑 C랑 마주보니까 U, A, C, G 이런 식으로 마주본다까지도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A랑 T, G랑 C 그러니까 T랑 A, C랑 G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상보적 규칙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서로 마주보면서 있는 거죠? 이거는 이 결합 방식은 서로 마주보는 방식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수소 결합이란 걸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도 다양한 뉴클레오타이드 총 4가지, 8가지죠? 순서가 다양한 DNA를 만듭니다. DNA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4에서 8이 아니라 그냥 4라고만 써도 무방하겠네요. 다양한 뉴클레오타이드가 순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DNA를 만들어서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단백질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은 ATGC 이중나선 구조, 마주보는 규칙, 그 다음에 수소로 결합하고 있다.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산당 염기 한 개씩.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쿠키 영상이에요. 자, 여기 인산과 당 연결하는 이 부위 있죠? 여기는 공유결합이에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